네, 그럼 현재 시간 10시 5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전장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호 FC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 약세 속에서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은 또 가고 이런 전체적인 시장 포인트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네. 이제 앞에서도 이제 폭염 관련주 얘기했었잖아요. 요건 이제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제 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지금 단계적인 횡보는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흐름상 본다라고 하면 사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가 그래도 단기 조정을 잠깐 거치긴 했지만 월별 수익률로 따지면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로 따지자라고 하면 한 45%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7월, 8월이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은 주가가 조금 우상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삼성전자, LG전자 월 초에 실적 발표할 때부터 뭔가가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피로도가 많이 누적도 됐고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애들은 또 갑니다. 네. 일례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 2017년도랑 지금이랑 살짝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시에도 좀 8개월 연속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기 조정을 거치고 그때 당시에 또 오르는 종목들은 올랐거든요.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들을 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랑 연기금이 또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인트를 잡고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장 속에서도 뭔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 대부분 경기 순환 업종이에요.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아직까지는 잡히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경기 순환 업종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포트에 이쪽은 분명히 담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도가 조금 강한 종목들을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LS 있고요. 그다음에 CS-윈드, LG 이노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폭염이랑도 조금 물리는 것들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가 사실 이제 풍력 관련해서 조금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CS-윈드 같은 것들도 조금 가려고 하는 이제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때는 너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보다는 과거를 한번 비춰보시면서 그래도 이익 전망치 높아지고 외국인들 순매수 많이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포트에 한번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지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길건호 FC는 해주셨고요.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 뭐가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제 항공 업종을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 이제 7월, 8월이 되면 이제 성수기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영화, 여행, 수영복,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강세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영화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수영복도 심지어 마이너스거든요. 수익률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휴가가 사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대부분 제주도로 많이 몰리고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제주도를 갔다 오긴 했는데 항공편을 저희가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코로나 이전을 한번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 항공편 예약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조회해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화물과 여객을 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선은 화물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화물 운임 자체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대한항공 자체가 화물 운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1,200억 정도 영업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그 주식 거래를 재개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런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화물 운임이거든요. 근데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항공주에서 탑픽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대한항공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고 LCC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한 달에 영업 적자 폭이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금 흐름 자체가 조금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언제 회복되느냐라는 게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따로 화물과 LCC를 분리해서 관점을 두고 보시는 게 사실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저는 거겠네요. 대한항공을 선호하고 네. 사실 뭐 LCC에서도 뭔가를 저희가 이제 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올해나 내년 초에는 사실 이제 합병 관련돼서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때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들도 뭔가 합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LCC에서는 저는 진에어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또 재확산되는 맞아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항공주를 선뜻 매수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탑픽을 화물 운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자체도 화물에 대해서 기존의 매출이 거의 30% 정도를 육박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많이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객 수요가 살아나는 거는 22년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전망치들을 본다라고 하면. 네. 하지만 화물 운임 자체는 내년 초반까지도 분명히 탄탄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항공주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그 키워드라면 물류 쪽으로 접근하는 건 물류도 어때요? 아예? 굉장히 좋긴 한데 저희가 이 항공 자체가 사실 물려 있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진짜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LCC는 지금 당장 수요 회복이 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기존의 항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물 운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계셔도 실적 자체는 대한항공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가져가자라는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업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철강업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시장의 포인트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경기순환 업종 네. 좀 주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안에도 저는 철강주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가지를 못해서 왜 왜 그러나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주가가 네. 못 가는 이유가 그 EU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녹색 법률 패키지라고 해서 사실 이제 세금을 더 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뭐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세금을 물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예기간 3년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5년이에요. 그럼 그 5년 동안에 뭔가 이제 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경기 회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철강 가격이 얼마나 이게 안정돼서 끝까지 갈 거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국내 철강 가격들이 보니까 국내 이제 고로사들이 이제 8월 가격 정책을 아직은 미정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뭐 수입제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 자체가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판가 자체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도 실적이 당연히 좋겠지만 3분기 실적도 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의심을 하지는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분명히 뭐 많이 뭐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회복하고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철강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되려 뭐 이제 조정 시기가 저희한테는 뭐 되려 뭐 매입에 적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악재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뭐 가격 부담에 대한 악재, 그다음에 뭐 탄소세나 여러 가지 대한 악재, 여러 가지 악재는 존재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호재가 더 많지 않나.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철강주는 더 가지고 계셔도 저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부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은 또 유효해 보이고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업종 이제 빠르게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특징주 일진전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폭염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6% 넘게 오르며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왜 폭염 관련주에 들어가죠? 일질전기가 이제 생산하는 게 이제 초고압 케이블이랑 변압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험치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폭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정말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 정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변압기랑 그 고압 케이블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제 수요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주 자체, 저번 주라고 해야 되죠. 이제 저번 주의 흐름 자체가 소형 가전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가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폭염이 사상 최대다. 열돔에 갇혀서 이건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여행도 사실 꺼려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인 7월, 8월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보면은 제가 조금 마이너스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 관련주나 이런 것들의 소형 가전제품 관련주들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당연히 주가의 영향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집에 에어컨은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희 집도 당연히 에어컨이랑은 있지만 소형 가전제품 몇 개 추가 구매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출 증가치가 그렇게 사실은 높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염 관련주들 지금 무더위 이 한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테마주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개장 후 1시간 시장 흐름 모두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